I know 비가 it's been a long 내리는 time, 서울의 so 한 골목. I missed you. 그곳에서 나는 그를 지훈. 다시 만났다. 29살의 나. 지훈은 우산을 잃어버린 채 비를 맞으며 서 있었고, 그 순간 그의 그림자가 다가왔다. 미안해, 지훈아. 내가 왜 그렇게 약해 보이는지 이제야 알았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한마디가 내 청춘의 모든 상처를 다시 헤집었다. 그날, 우리는 결혼 서약을 했다. 하지만 그 서약 뒤에 숨겨진 그의 진심은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비밀이었다. 그 비가 내리던 오후, 나는 회사에서 늦게 퇴근해 지친 몸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서울의 거리는 언제나처럼 번잡했지만 그날은 비가 모든 소음을 삼켜버린 듯했다. 나는 우산을 들지 않고 비를 맞으며 걸었다. 왜냐하면 비는 나에게 익숙한 고통이었으니까. 고등학교 시절, 그 비가 내리던 날처럼 민석이가 나를 골목으로 끌고 가서 주먹을 날렸던 그날. 야, 이 새끼야. 왜 그렇게 약해? 남자답게 좀 살아. 그의 외침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의 나는 17살. 왜소하고 조용한 소년이었다. 학교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존재. 하지만 민석이는 달랐다. 학교의 왕, 축구부 주장, 모든 여학생들의 이상형. 그는 나를 괴롭혔다. 매일, 매 순간. 왜? 그 이유를 나는 오랫동안 모르고 살았다. 그날 골목에서 그를 본 순간 세상이 멈췄다. 민석이는 이제 29, 나와 같은 나이. 하지만 그는 변해 있었다. 어깨가 넓어지고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스며든 모습. 그는 우산을 들고 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지훈아. 정말 너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무슨 일로? 내가 겨우 내뱉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왔다. 이야기 좀 할래? 커피 한 잔 어때? 그 제안이 내 가슴을 쿡 찔렀다. 왜 지금? 왜 나?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우리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었다. 카페에 앉아 우리는 어색하게 마주 앉았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일한 배경음이었다. 민석이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다. 지훈아, 미안해. 고등학교 때 내가 너한테 한 짓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이제 와서 20년 가까이 됐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 하지만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이제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기다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나는 너를 좋아했어. 그게 남자한테 느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피하려고 괴롭혔어. 그 말은 번개처럼 나를 강타했다. 좋아했다. 그 괴롭힘의 뒤에 그런 감정이?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거짓말 마. 너는 그냥 나를 싫어했어. 약한 나를. 하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니야. 그게 다야. 내가 약했던 거지. 그날 이후 민석이는 나를 찾아왔다.
매일 전화, 메시지. 한 번만 더 만나자. 제대로 사과할게. 나는 거절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다. 왜냐하면 나도 그때의 민석이를 잊지 못했으니까. 그는 내 청춘의 그림자였다. 고통이지만 동시에 빛이었다. 우리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산책로를 걷고 옛 학교 근처를 지나며 서울의 가을 바람이 우리를 감쌌다. 민석이는 변해 있었다. 그는 이제 사회복지사로 일했다. 아이들을 도우며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려 애쓰는 삶. 너처럼 약했던 아이들을 보면 내가 떠올라. 그래서 이 직업을 택했어.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아렸다. 나도 변했다. 나는 그래픽 디자이너. 조용한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세상의 소음을 피해 살았다. 하지만 민석이의 등장으로 내 안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렀다. 겨울이 왔고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민석이는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그는 군대에서 동성애를 숨기며 고통스러워했다. 그때야말로 진짜 지옥이었어. 나 같은 놈이 살아갈 자리가 없다고 느꼈지. 그는 울었다. 나는 처음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 하지만 따뜻한 떨림. 나도 그랬어. 학교에서 혼자 울던 밤들. 왜 나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다. 눈물이 섞인 포옹.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우리의 상처는 연결되어 있었다. 민석이의 괴롭힘은 그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내 고통은 그 두려움을 공유한 결과였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한강 공원에서 민석이가 무릎 꿇었다. 지훈아, 나랑 결혼해 줄래? 내가 없으면 나는 영원히 과거에 갇힐 것 같아. 그의 눈은 진심이었다. 나는 망설였다. 결혼, LGBT 커플로서의 삶, 한국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반대. 하지만 그의 손을 보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함께라면.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조용한 예식장. 그날 나는 행복했다. 하지만 결혼 후 민석이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밤에 그는 악몽을 꾸었다. 미안해. 그때 내 팔에 멍이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미웠는지. 그의 고백은 매일 나를 흔들었다. 우리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 선생님은 말했다. 과거를 직면해야 미래가 열립니다. 우리는 함께 과거를 마주했다. 결혼 생활은 달콤 쌉쌀했다. 아침에 민석이가 커피를 타주고 저녁에 함께 산책하는 일상. 하지만 밤이 되면 그림자가 드리웠다. 민석이는 가끔 사라졌다. 잠깐 바람 쐬고 올게. 하지만 돌아올 때마다 그의 눈은 붉었다. 나는 물었다. 아직도 그때의 죄책감이야.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더 깊은 거. 어느 날 그는 옛 일기를 꺼냈다. 고등학교 때의 것. 오늘 지훈이를 때렸어. 그가 너무 좋아서. 이 감정을 지우고 싶어. 그 글을 읽으며 나는 무너졌다. 사랑이었다.
그의 괴롭힘은 사랑의 뒤틀린 표현. 나는 울었다. 왜 이제야? 그는 나를 안았다. 내가 용서할 때까지 기다렸어. 이제 우리 함께 치유하자. 여름이 깊어지며 우리는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바다 앞에서 민석이는 다시 고백했다. 지훈아, 나는 내가 학교에서 웃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 내가 나 때문에 상처받는 게 싫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 우리는 바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나의 어린 시절,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숨긴 감정. 엄마 아빠는 나를 평범한 아들로 키우셨어. 하지만 나는 너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었어. 민석이는 내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는 자유야. 그 여행에서 우리는 서로를 새롭게 보았다. 과거의 소년이 아닌 현재의 남자로. 가을이 다시 왔다. 결혼한 지 반년. 민석이의 비밀이 완전히 드러났다. 그는 학교 시절 나를 괴롭힌 후 자살을 시도했다. 내가 다쳤을 때 내가 끝났어.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결심했지. 살아서 내게 사과할 거야. 그 고백은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그 후 심리학을 공부하며 자신을 재건했다. 너를 지키기 위해 강해졌어. 나는 그를 안았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살아남았어. 우리의 사랑은 이제 치유의 사랑이었다. 우리는 LGBT 지원단체에 참여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괴롭힘 뒤에 숨긴 사랑, 우리의 증언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다. 겨울, 눈이 내리는 날, 우리는 옛 학교로 갔다. 그 골목 앞에서 서서 민석이가 말했다. 여기서 시작됐지. 이제 여기서 끝내자. 우리는 손을 맞잡고 걸었다. 과거의 유령이 사라지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와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했다. 아이를 입양할까? 아니면 그냥 둘이서 어떤 선택이든 함께라면. 그의 미소는 이제 자유로웠다. 민석의 고백 후 나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좋아했다. 그 괴롭힘이 사랑의 표현이었다니.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옛 기억이 떠올랐다. 고등학교 2학년, 비 내리던 수업 후 민석이가 나를 체육관 뒤로 데려가 셔츠를 찢었다. 이 새끼, 왜 그렇게 여자처럼 생겼어? 그의 손이 떨렸음을 이제야 알았다. 그 떨림은 분노가 아닌 두려움의 신호였다. 나는 울었다.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왜 나만, 하지만 깊은 곳에서 나는 그의 시선을 갈망했다. 그의 강함 뒤에 숨긴 부드러움. 다음 날, 민석이의 메시지가 왔다. 오늘 저녁, 한강에서 만나자. 더 이야기할 게 있어. 나는 망설였다. 가면 후회할까? 하지만 가야 했다. 한강 공원. 노을이 지는 시간. 그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지훈아. 앉아. 우리는 물을 바라보았다. 어제 말. 진심이야. 나는 그때부터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한국에서, 학교에서 그런 감정은 금기였어.
그래서 폭발시켰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은 젖어 있었다. 나는 물었다. 그럼 왜 졸업 후 연락 안 했어? 두려웠어. 내가 날 용서할까 봐. 아니, 용서 안 할까 봐도. 우리는 웃었다. 어색한 웃음. 그날, 우리는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군대 이야기, 내 대학 시절, 디자인을 공부했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었어. 하지만 내 마음은 항상 상처투성이었지.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매주 만났다. 민석이는 나에게 책을 빌려주었다. LGBT 관련 서적. 이걸 읽어봐. 나처럼 숨기지 말고 살아. 나는 읽었다. 그리고 느꼈다. 우리 둘 다 사회의 틀에 갇힌 포로였다. 어느 날, 그의 집으로 초대받았다. 작은 아파트, 서울의 변두리. 여기서 혼자 살았어. 내 생각만 하며 우리는 저녁을 먹었다. 집밥, 김치찌개. 그 맛이 내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엄마가 좋아하던 거야. 그는 말했다. 식사 후, 우리는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았다. 로맨틱 코미디.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큐멘터리 같았다. 영화 중간, 그의 손이 내 손에 닿았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 순간, 전기가 흘렀다. 그 손길이 시작이었다. 우리는 키스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 민석의 입술은 떨렸고 내 가슴은 터질 듯했다. 미안해. 너무 서둘렀나? 그는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게... 맞아.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안고, 그 포옹이 모든 상처를 녹였다. 아침에 깨어나,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함께 살까? 그의 제안. 나는 놀랐다. 결혼?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시도해보자. 우리는 동거를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 우리 둘만의 공간. 동거 생활은 달콤했다. 아침에 민석이가 깨워주고, 저녁에 내가 요리했다. 하지만 그림자는 여전했다. 민석이는 가끔 악몽을 꾸었다. 지훈아. 때리지 마. 그는 중얼거렸다. 깨어나 울었다. 또 그 꿈이야. 내가 너를 때리는 꿈. 나는 그를 달랬다. 이제 아니야. 우리는 함께야. 우리는 상담소를 찾았다. 서울의 LGBT 센터. 상담사님은 부드럽게 물었다. 과거를 어떻게 마주하고 계세요? 민석이는 털어놓았다.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아요. 지훈이가 용서했다고 해도 나는 말했다. 용서했어. 하지만 이해하려 노력 중이야. 세션이 끝날 때마다. 우리는 가까워졌다. 여름. 우리는 제주로 여행 갔다. 비행기에서 손을 잡고 바다 앞에서 민석이가 말했다. 여기서 프로포즈 할까? 나는 웃었다. 아직 일러. 하지만 그의 눈은 진지했다. 제주에서의 나날은 자유로웠다. 해변 산책,
현지 음식. 이게 정상적인 삶이구나 나는 생각했다. 밤에 별을 보며 우리는 꿈을 나눴다. 민석이는 아이를 키우고 싶어. 우리처럼 상처받지 않게 나는 그래. 함께라면 가능할 거야. 그 여행이 우리의 터닝포인트였다. 가을, 가족 문제를 마주했다. 내 부모님께 알렸다. 엄마, 아빠, 민석이랑 살 거야. 엄마는 울었다. 왜 우리 아들이? 아빠는 침묵했다. 민석이의 부모는 더했다. 그런 결혼은 안 돼. 우리는 싸웠다. 밤에 서로 안고 울었다. 포기할까? 민석이가 물었다. 아니. 이겨내자. 우리는 단체 모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다른 커플들의 이야기. 우리도 그랬어. 하지만 사랑이 이겼어. 그 말이 힘을 주었다. 그 비밀은 그의 자살 시도였다. 결혼 한 달 후, 민석이가 옛 사진을 보여주었다. 병원 침대. 졸업 직후, 내가 다른 애랑 친해지는 걸 보고 무너졌어. 그는 울었다. 나는 충격받았다. 나한테 말 안 했어. 부담 줄 수 없었어. 우리는 다시 상담. 이번에는 깊이 파고들었다. 자기 용서가 필요해요. 상담사님의 말. 민석이는 일기를 썼다. 매일 과거를 적고 태웠다. 상징적인 의식. 나는 함께했다. 불꽃 속에서 우리의 상처가 타들어갔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직장 생활에 적응했다. 나는 디자인 회사에서 승진. 민석이는 사회복지사로서 아이들을 도왔다. 오늘 LGBT 아이를 만났어. 내 이야기 해줬어. 그의 미소. 나는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도전도 있었다. 이웃의 시선, 길거리 속삭임. 우리는 무시했다. 대신 집에서 서로를 아꼈다. 주말 데이트, 영화관. 이게 우리의 정상. 봄, 입양을 고려했다. 상담 후, 준비됐어? 민석이. 그래, 하지만 과정은 길었다. 서류, 인터뷰. 과거의 폭력 이력이 인터뷰어가 물었다. 민석이가 떨었다. 나는 손을 잡았다. 그건 과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그 말이 통했다. 우리는 기다렸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결속이 강해졌다. 여름, 입양 성공. 작은 소년, 태민. 엄마, 아빠, 그의 말에 우리는 울었다. 태민을 키우며 우리는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로 했다. 항상 솔직하게 민석이가 말했다. 태민의 학교 생활. 우리는 지켰다. 괴롭힘 당하면 말해. 가을. 태민의 학교 행사. 민석이가 연설했다. 사랑은 형태가 없어요. 중요한 건 진심. 청중이 박수쳤다. 나는 자랑스러웠다. 집에 돌아와. 너 덕분이야. 그는 키스했다. 치료 과정에서 민석이는 더 깊은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가 나를 때리셨어. 남자답게 하라고. 그의 트라우마.
나는 내 이야기를. 어머니가 결혼해서 손주 봐야지 하시며 울었어.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공유했다. 치료가 끝날 무렵 민석이는 고마워. 지훈아. 내가 내 구원자야. 시간 흐름. 태민이 자랐다. 10살. 아빠들. 사랑해 그의 말. 우리는 행복했다. 하지만 사회 변화. 한국의 LGBT 법 변화. 결혼 인정 운동. 우리는 시위에 나섰다. 평등을 플래카드 들고. 여름. 큰 뉴스. 동성 결혼 합법화. 우리는 재결혼했다. 공식적으로. 이제 진짜야 민석이의 눈물. 가을. 책 출간. 우리의 이야기. 괴롭힘 뒤의 사랑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과거를 직면하면 미래가 열린다. 태민의 학교 생활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도전이 왔다. 아빠. 친구들이 물어봐. 왜 집에 아빠 둘이야? 태민의 눈이 커졌다. 민석이는 무릎 꿇고 말했다. 우리는 특별한 가족이야. 사랑으로 연결된 하지만 학교에서 괴롭힘이 시작됐다. 게이 새끼. 아이들의 말. 태민이 울며 집에 왔다. 나는 가슴이 찢어졌다. 이게 반복인가? 내 어린 시절처럼. 민석이는 분노했다. 학교에 가자. 우리는 교장 선생님을 만났다. 이건 차별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생님은 사과했다. 워크숍을 열었다. LGBT 인식 교육. 태민은 강해졌다. 난 자랑스러워. 그의 말에 우리는 울었다. 우리 가족 이야기가 언론에 실렸다. 괴롭힘 피해자가 된 가해자. 사랑으로 화해. 제목이 충격적이었다. 민석이는 인터뷰에서 사랑은 용서를 낳는다고 말했다. 나는 디자인으로 포스터를 만들었다. 사랑은 자유로워야 운동이 커졌다. 하지만 가족 반대. 내 어머니가 왔다. 태민이 불쌍해. 나는 안 왔다. 엄마. 우리는 행복해요. 그녀는 서서히 변했다. 손주를 보며. 중년의 나이. 민석이가 아프다. 암 진단. 지훈아. 미안해. 병원 침대. 나는 무너졌다. 싸워. 함께 치료. 화학요법. 고통 속에서 우리는 과거를 회상. 그 골목에서 시작된 사랑이 여기까지 왔어. 그는 웃었다. 나는 곁을 지켰다. 기적처럼 회복. 내 덕분이야. 늙은 나이. 한강 벤치. 민서가. 후회 없어. 전혀. 내가 내 인생이야. 태민의 아이들. 손주들이 달려온다. 할아버지, 우리는 웃는다. 우리의 이야기는 책, 영화로 남았다. 누군가의 희망. 사랑은 시간 너머로. 그